예, 소개받은 안병진입니다. 프레시안 20주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행사, 그리고 테마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테마죠. 미중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감히 이제 발제를 맡게 돼서 한편으로는 뭐 어깨가 무겁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시안의 20주년, 그리고 향후 이제 또한 30년, 2050년까지 이제 프레시안의 미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금이 엄청난 대전환의 시기 속에서의 프레시안의 향후 30년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어떤 대안을 가진 제기보다는 일단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질문, 열려놓은 질문, 또 하나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제자라고 하는 형식답지 않게 주로 오늘은 제가 많이 질문 드리는 그러니까 형식을 파괴하는 거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구나 오늘은 이제 대사님도 모시고 또 평화운동 오래 하신 정선님도 계셔서 주로 많이 제가 질문에서 얻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제 질문은 향후 프레시안의 30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30년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간 바쁘게 우리가 달려왔거든요. 압축 성장 속에서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뤘죠. 그리고 또한 그 민주화 운동은 전 세계에 수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기적의 모델입니다. 압축 성장과 저항, 이 두 가지 속에서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흘러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감사하게도 축전을 보내주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하셨죠. 근데 이 한미정상회담의 내용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답보다는 그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국의 그 반도체를 둘러싼 기업의 어떤 엄청난 역할에 대한 언급 자체도 흥미진진했고요. 그리고 이 BTS, 그야말로 한국의 상승하는 MZ세대의 상징인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BTS의 그 놀라운 그 연설,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징후죠. 또 한편으로는 이 양안 관계라고 하는 전 지구적으로 가장 위험스러운 전선의 문제가 제기됐죠. 그리고 또 미사일 제한 폐지라고 하는 또 전무후무한 새로운 이슈들이 해결되거나 혹은 생겼습니다. 동시에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한국의 전환기적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리고 대답보다는 어떤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정상회담이었죠. 더구나 이제 좀 있으면 11월에 이제 세계 정상들이 기후 위기를 둘러싼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간 우리가 숙제를 얼마큼 해왔는지를 점검받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것도 과거 냉전 시절에서는 제기되지 않은 지구 행성적 차원의 새로운 이슈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프레시안 20주년을 맞이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주로 발제를 부여받은 미국 부분에서 저는 미국도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 즉 미국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백악관도 그렇고
또 미국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미국은 과거 토크빌, 프랑스의 그 탁월했던 귀족인 토크빌이 격찬한 미국이 아닙니다. 토크빌이 만약 다시 태어나신다면 아마 토크빌이 썼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전혀 다르게 지금 재지필이 돼야 될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할 때 미국 정치 101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강의를 할 때 저는 거의 토크빌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학 교수가 아니라 프랑스 귀족인 토크빌 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소견에 토크빌보다 미국을 더 잘 해석한 미국 교과서는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미국인은 토크빌의 프리즘으로 본 미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점을 미국은 던져야 됩니다.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현 집권하고 있는 리버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진보라고 표현하고 미국은 리버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리버럴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프린스턴 대학의 존 아이켄베리 교수님, 그야말로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해석자이자 또한 이론가이시죠. 저희 경희대학에 동시에 또한 어필리되어 계십니다. 경희대학 교수로서도 저희와 많은 이제 디스커션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존 아이켄베리 교수님의 최근의 곤혹스러움이 바로 미국의 곤혹스러움입니다. 작년이었나요? 그 저희 학교에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때 존이 이제 새로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미국 중산층 중심을 강하게 강조를 하는 과정에서 농담 반 진담 반 내가 너무 좀 비자유주의적인 거 아닌가 하면 이제 농담을 쓱 던지셨는데 저는 바로 그게 현재 미국 바이든의 고민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고 싶지만 때로는 비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미국. 그것이 오바마 때부터 시작됐던 미국 리버럴들의 고민입니다. 즉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발제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도대체 바이든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바이든과 지금 2021년의 바이든은 얼마나 다른가? 이거를 바이든 스스로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정세 전망의 실수를 범하게 될 겁니다. 과거 제가 그 트럼프 시절에 하노이 정상회담 그때 공항에서 내린 트럼프의 고민의 핵심은 코헨이다. 아마 코헨 청문회만 보고 계실 거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당시 방송을 꽤 길게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트럼프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는 지금 바이든을 알고 있을까?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든이 아닌데요. 지금은. 그런 점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학계가 아직도 융복합에 조금 서투른데요. 바이든과 미국 리버럴들에 대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심리학적 질문이기도 하고요. 정치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종합적 질문입니다. 때로는 락강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융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가지는 고민, 고뇌, 위선, 한계, 회색빛 그들의 어떤 선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던져볼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존에 여러 가지 태제들이 있죠. 안미 경중, 전략적 모호성 이런 태제들은 지금 폐지돼야 되는지 재구성이 돼야 되는지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제3의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한 질문들을 여기서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제가 던지는 질문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키워드는 딱 두 단어로 정리됩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항상
모든 미국의 의사 판단을 이 프리즘에 비춰봐야 됩니다. 즉 중국과 트럼프입니다. 즉 중국과의 경쟁에서 과연 미국은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실존적 불안감이 백악관과 미국의 리버럴들을 엄청나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떼놓고 어떤 그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균형자적 역할을 생각할 수 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재집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또 다른 쿠데타가 있을 거다라고까지 미국 리버럴들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6일 있었던 백악관 폭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했던 역할이 명명백백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나 가능한 쿠데타를 직간접적으로 선동했죠. 다시 집권한다면 글쎄요, 이제는 보다 정교하게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실감이 나지 않는데 지금 미국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실감나는 이슈들이죠. 그러나 바이든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중국, 트럼프. 그런데 중국을 견제는 해야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거의 신냉전이라고까지 좀 과한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견제하고 싶기도 하고, 이거는 학문 세계에도 있었던 개념입니다. 과거 하버드 대학의 슐레진저 교수님이 그 당시 냉전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개념이죠. 그 바이탈 센터라고 하는 책에서 소비에트와 미국의 경쟁은 실존적 경쟁이다. 소비에트 전체주의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는 미국은 굉장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학자들이 콜드워 리버럴이라고 표현합니다. 존 F 케네디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의 머릿속의 반은 신냉전까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 쪽의 가장 지배적인 사람은 캠벨입니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죠. 캠벨의 사고의 거의 90%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근데요, 동시에 과거 냉전 시절의 소비에트와 지금 중국은 차원이 다르죠.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도의 가치 사슬에 얽혀 있습니다. 과연 디커플링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뭐 미래에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속에서 바이든은 신냉전과 기후나 경제에 있어서 커플링을 둘러싼 스펙트럼 속에서 오늘도 고민하고 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방이라고, 방금 경제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국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바이든은 지금 새롭게 국방 전략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신간이죠. 올해 나왔나요? 그 미국의 그 NSC나 이런 데서, 그리고 펜타곤에서 활약했던 콜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Strategy of Denial, 그러니까 뭐 부인 전략이라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또 다른 헤게모니 정치 연합들을 이루고자 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어떻게 현재의 세력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미국이 현 국제 질서와 국방 안보를 지배할 수 없다. 그건 사실이다. 현실이다. 뭐 지배는커녕 지금 대만조차도 제대로 방어하기 어렵죠. 그러면 지배를 못하는 현실 상황에서 중국의 새로운 헤게모니 상승을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이게 이제 미국 애들의 고민입니다. 그 점에서 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좀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의 이 곤혹스러움을 더 가중시키는 게 있죠. 얼마 전에 아프간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셨지만, 바이든은 미국의 그 지금 전통적인 나이 많은 상원 의원 출신들 중에서 가장 여성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 대통령 후보 그 토론 시절에 저는 그 카멜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바이든을 공격하는 게 참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나름대로 굉장히 여성주의나 이런 이슈, 그 다음에 인종주의 이슈에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훌륭한 품위를 가진 분이시죠. 근데 아프간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없죠. 어떻게 보면 다크나이트 같은 거죠. 다크나이트, 낮과 밤,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그 다른 야누스적 얼굴을 할 수밖에 없는 제국의 수장의 곤혹스러움 같은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거는 어떤 이상주의자들의 규범으로 쉽게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핵이 없는 세상을 꿈꿨던 젊은 오바마, 동시에 빈라덴을 암살하는 제국의 수장으로서의 오바마, 같은 인간이죠. 그게 제국의 불가피한 민낯이죠. 그런 점에서 바이든은 굉장한 고민이 있는데, 더구나 지금 아프간 그 철군의 부작용, 그리고 에너지 위기, 혹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각에선 지미 카터까지 연상합니다. 즉 실패한 대통령을 연상하기도 하죠. 저는 그건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모르죠. 내년 중간 선거는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만약 상원을 잃어버린다, 미국 민주당의 미래는 암담하죠. 트럼프 혹은 트럼피즘의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6대4로 올라갑니다. 그럴 경우 미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죠. 자, 이 미국의 바이든의 심지어 신냉전이라는 학문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지나친 표현을 언급해야 될 정도는 한편으로 이들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미국의 리버럴들을 이해하시려면 과거 누가 차이나를 잃어버렸는가, 혹은 누가 이 2차 대전에서 누가 독일의 공세 속에서 유화 정책을 썼는가, 소위 체인벌린 증후군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공포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과거 중국의 양면성, 중국을 자본주의 체제 속에 편입시켰던 것들은 긍정적이었지만 중국의 상승, 그리고 비자유주의적 상승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리버럴들은 오늘날 자기네들이 썼던 글들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라우마로 작용하죠. 그래서 때로는 중국의 공세적인 것에 대한 단호한 지적이란 점은 옳을 수는 있지만 또 지나치게 오버하는 공포감이 함께 공존합니다. 중국은 공세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방어적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하기 힘든 이슈, 기후위기가 있죠. 지금 민주당 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진보파, 심지어는 일부는 사회주의자, 그로써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진영의 힘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은 지금 바이든의 3조 5천억 예산안조차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고요. 티핑 포인트라는 건 그 이유는 기후위기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시점. 이 북한에 대한 불가역적인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기후위기의 불가역적 티핑 포인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6조는커녕 지금 3조 5천억도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3조 5천억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타협을 둘러싸고 아직 며칠 더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뭐 이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점이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또 제가 던지고 싶은 이슈입니다. 제 전공이 주로 미국 대통령제를 저는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쪽에서 뭐 제가 많은 책을 쓰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지식의 짧음을 봤을 때 이 짧은 지식을 피해 나가려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추상적인 차원의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교과서를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질문하고 새롭게 자신들의 태제를 재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 과거의 진영의 논리, 부족의 논리, 과거 자신들이 생각했던 젊은 시절의 교과서를 제발 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틈새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칼럼이나 제가 쓸 때 그런 얘기를 쓰죠. 그 MIT 오토샤머 교수가 과거 지향적, 부정적인 악순환의 사이클에 제발 갇히지 마라. 오토샤머는 불교의 원리와 서양의 경영학을 잘 융합해서 미래로의 틈새를 주장하는데요. 미래로의 틈새를 발견하려면 열린 진리, 열린 의지, 열린 가슴을 가지고 미래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존 교과서를 벗어나야 되겠고요.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체적인 입장에 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미국에서 유학했지만 그리고 미국의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만 제가 책에서 얼마 전에 냈던 신간 미국은 그 미국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책에서도 밝혔지만 미국의 자유주의 시스템은 건국의 시조들이 그토록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디자인했지만 21세기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오작동을 근본적으로 미국은 못 고칩니다. 너무 센 주장일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은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 리셔플링 해야 되는데 그 할 동력을 가지기에는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연방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할 건데요. 지금 지적으로 상당한 솔리드한 사람들이 연방 분열 가능성까지도 얘기합니다. 유권자들 속에서도 상당합니다. 이게 오늘날 토크빌이 알고 있었던 미국과 전혀 다른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자유주의가 과연 자유주의적 보편주의가 옳으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출발서부터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나온 미국의 대학이 한나 아렌트를 난민으로 받아들였던 대학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미국에 대한 미국의 탁월함에 대한 지적은 옳은데요. 한나 아렌트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미국의 자유주의는 상당히 소유적이고 타자 지배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한 미국의 한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그 미국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 왜 전 세계가 기후와 특히 방역, 구테레스 사무총장께서 기후 문제를 둘러싸고 왜 대한민국의 역할을 기대할까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기후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지만 왜 전 세계가 기후와 방역 이런 점에서 한국에 대해서 기대를 할까요? 왜냐하면 한국의 모델은 때로는 미국의 모델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되게 부실하긴 하지만 특히 저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중국의 비자유주의에 대해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디지털 마오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세계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미국의 자유주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은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에 기초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미국의 자유주의가 때로는 지나치게 오만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죠. 근데 자유주의적 신뢰가 없이 어떻게 이 미국에 대한 우리들의 비판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얘기가 어떨 땐 참 잘 통해요. 왜냐하면 같은 기반 하에서 얘기하기 때문이죠. 같은 기반 하에서 신뢰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쉽죠.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해서도 과연 입만 열면 문명을 얘기하고 헌법에 생태 문명을 써놓은 중국이 과연 충분히 인류의 보편성에 가까운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중국은 상당 부분 비자유주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중국의 문명적 한계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에는 원래 위대한 철학적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징 대학에 아직 계시나요? 이 뚜에밍 교수님 같은 경우는 생태 유교주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적 잠재력을 갖고 있죠. 중국이 그러한 생태 유교주의적 이상과 이것을 현실 아젠다로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중국과 훨씬 더 협력할 수 있죠. 그 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과 연대하면서도 또한 중견 국가로서 새로운 규범적 질서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록 대선 전국이지만 한국의 소위 과거 진보와 과거 보수가 이제 조금은 더 열린 의지를 가지고 자주국방과 평화 프로세스 사이, 자주국방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 자주국방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간다는 건 물론 쉽지 않죠. 자주국방과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현실적인 제약,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국가에 대한 인권에 대한 제기와 또 현실적 단계적 신중한 접근, 그리고 타국의 내정 간섭과 또한 국제적 개입의 어떤 보편성, 이런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 속에서
어쩌면 회색빛 그 영역을 발견해야 됩니다. 회색빛은 기회주의자의 영역이 아니라 과거 존경하는 하벨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친구셨고 이 전 세계 지성들이 존경했던 하벨 대통령께서 얘기한 어떤 회색빛의 진실, 이것들을 저희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얘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고 싶었던 자유주의적 대한민국, 그리고 이를 뛰어넘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고 싶었던 생태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정치제도의 양극화, 파편화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비록 대선은 불가피하겠지만 우리가 초당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도 경쟁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갈등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역동적 갈등이죠. 갈등을 하면서도 초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로드맵, 같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 점에서 프레시안이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